자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진먼지에 발달 장애나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먼지에 포함된 독성 물질의 양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하게 많은 수준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우리나라 진먼지의 심각성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효방 한양대 해양융합과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먼지 참 많이는 들어봤는데 특히 이 우리나라의 진먼지에서 많은 양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나요? 이번에 저희 국제공동연구팀과 함께 12개 국가로부터 진먼지를 채취했고요. 예. 난연제 물질은 12개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오염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스페놀류는 미국, 벨기에, 일본 다음으로 또 높은 농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독성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된 건가요? 네, 그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검출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TBBPA라고 하는 난연제 물질이고 나머지는 비스페놀류입니다. 난연제는 주로 플라스틱에 화재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이고 주로 컴퓨터나 TV, 핸드폰 같은 전기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합니다. 비스페놀은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고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플라스틱이 대부분 비스페놀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조림 내부의 코팅 물질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TBBPA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불에 타지 않게 하는 내연성 물질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검출됐다고 하니까 참 충격적입니다. 교수님, 이런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로 해롭습니까? 이런 물질들을 저희는 흔히 환경 호르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체내의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그런 영향은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사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생식 독성과 관련해서는 남성의 정자수나 운동력을 감소시키고 남성의 여성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에는 불임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체내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는 환경성 호르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또 아이들 키우는 집안에서는 진먼지가 더욱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는 이런 진먼지가 더욱더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애기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기들이 어른들보다 진먼지에 대한 노출량이 훨씬 높습니다. 애기들은 보통 바닥을 기거나 그리고 손을 바닥에 짚고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전자제품을 짚었다가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노출량이 많고요. 또 두 번째는 독성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어른들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다양한 신체 장기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독성 물질이 노출되면 특히 발달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데 특정 장기가 과하게 성장하거나 혹은 특정 장기가 성장하지 않는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영유아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아이들은 정말 바닥에 있는 것도 손으로 잘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취약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런데 여러 나라를 조사를 하셨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의 진먼지 속에서 독성 물질량이 많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검출된 물질 자체의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높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물질 자체가 주로 전기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에 비해서 좁은 공간에 훨씬 많은 종류와 양의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오염 물질들이 실내 공기로 전이되는 과정이 대부분 실내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1년 내내 이렇게 난방을 하는 그런 또 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난방 효과들도 이런 독성 물질의 높은 농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 전자 제품 그리고 난방 기구들이 이 진먼지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전자기기 사용이 많으면 왜 이 진먼지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전자제품을 장시간 사용하면 높은 열이 발생합니다. 흔히 핸드폰으로 우리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 뜨거워지는 거하고 같은 현상인데요. 근데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첨가된 난연제 물질이 방출되게 됩니다. 즉 그 전자제품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혹은 집안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질이 실내 공기로 이동하게 되고
이동한 물질은 공기보다는 입자에 잘 부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집안 먼지에 많이 부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전자기기를 작동시키면 이제 제품에 코팅돼 있던 독성 물질들이 공기 중에 또 많이 퍼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먼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좀 먼지가 보이는 정도로밖에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의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공기를 우리가 표준 분석, 표준 채취 방법을 이용해서 그 먼지 안에 들은 유해 물질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먼지나 공기 중에 있는 유해 물질을 분석하면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노출되는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출량을 인체와 혹은 다른 그 독성 물질의 기준치와 비교하면 이 물질이 이 실내 먼지에 이만큼 있다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평소에 이 진먼지를 효과적으로 없애려면 환기나 청소를 자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외부 공기가 실내 공기보다 유해 물질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환기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먼지 자체가 많을 경우에는 유해 물질이 흡착해서 우리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것이 사실 효과적입니다. 특히 전자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를 자주 청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제품 위에 있는 먼지들은 전자제품에 있는 화학물질들을 직접적으로 부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청소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네, 특히 TV나 오디오,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을 좀 자주 깨끗하게 해줘야겠습니다. 끝으로 진먼지 속 독성 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전해주시죠. 결국 진먼지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로는 주로 손을 통해서 입으로 전이됩니다.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것이 유해 물질 노출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전기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 자체를 아예 빼버려서 만연제 물질이 실내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노력은 기업이나 정부에서 전기전자제품에 첨가되는 이 유해 물질의 사용과 등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물질이 있을지를 잘 물색해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도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해양융합과학과 문효방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